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전 거래일에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긴장했던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율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감돈 건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종가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67% 상승하면서 34,04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09%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180선의 거래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1.44% 오름세를 보이면서 14,01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수 역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는 못합니다. 주말 동안의 영향 때문인지 500명으로 집계가 됐지만 하지만 또 뉴스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시면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불시 단속도 실시합니다.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시면서 사적 모임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이 조금은 더 큰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은 0.31%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3,19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0.13%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면서 1,02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역시도 살펴보시면 0.33%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428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484종목이 오르고 있고 346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680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595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93억 원, 또 개인은 2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만 5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47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은 301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1,386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2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켠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KT와 함께 세계 최초로 국가재난안전통신 전국망을 개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82,9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TG 테라퓨틱스 오블리 톡시막과 이제 위탁 생산 물량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금 주가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1만 1,0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에서도 소식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이 호재성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과 투약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04% 약세를 보이면서 28만 5천 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백신과 관련해서 소식이 또 많은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15만 8천 원 선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CEO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생산 기대감이 감돌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M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상승 탄력이 더 큰 모습입니다. 8에서 9%대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HMM이 해운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MSCI 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페노션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의 주가를 보시면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페노션이 올해 2분기부터 건화물선 운임이 급등을 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이 켠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에코프로비엠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로나19 백신과 또 진단키트와 관련된 업종들에서 종목들에서 지금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수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의 주가 흐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29.95%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수젠텍의 현장 진단용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젠텍의 제품은 현장 진단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손끝의 혈을 이용한 코로나19 항체 신속 검사 키트입니다. 이어서 휴마시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주가는 28,8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2종류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렸습니다. 그중에 한 종류가 휴마시스의 것인데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휴마시스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라이프 디자인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장 초반에 양봉을 형성하더니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영화 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막을 올렸는데요. 영화 미나리에 대한 기대감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 여부가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고캠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먼저 보시면요.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지금 장 초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종 루머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대표이사의 구속설과 또 중국의 임상 실패설, 그리고 비트코인 마진콜 대량 매도 등 각종 루머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니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린플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플러스가 이 스마트팜 기술의 높은 잠재력과 더불어서 상반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주가 지금 장 초반에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날 기대감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손오공과 캐리소프트입니다. 이 어린이날 특수를 앞두고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캐리소프트는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손오공은 어린이 완구 전문 기업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앞두고 강세를 보이면서 양봉을 두 종목 모두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봤을 때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보시면 운수 창고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4%가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험 업종에서도 2.13%의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증권과 금융업, 유통업종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보시면 종이 목재와 통신업,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 그리고 철강 및 금속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움직임 한번 보시면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11%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송과 금융, 의료 정밀기기, 비금속 업종에서도 1%대 내외의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정보기기와 출판 매체 복제, 유통, IT 부품,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HMM, 신한지주는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 셀트리온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심신의 안정을 찾고 왔습니다. 네. 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고? 네, 저는 이제 어제는 또 절에 다녀왔어요. 절에요? 네, 종교적인 이유로 다녀왔습니다. 부심이 되게 가득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가면 좀 이제 아무래도 절은 자연 친화적이잖아요. 산에 있고 이러니까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산에도 올라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 집 근처에 다녀왔습니다. 전문가님 뭐 하셨어요? 저는 밥 먹고 그냥 주식 분석하고 그렇죠. 날씨가 그렇게 좋았는데 네네 실내에서 그렇게 분석하신 거예요? 그럼요. 항상 이제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죠. 네. 밥 먹으면서도 분석하고 맞아요. 머릿속은 항상 자기 전에도 분석하고. 네, 저도 그렇죠. 절에 가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기도 드리고 진짜요? 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필해야죠 저희가 또.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저희가 또 주제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B2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B2인데 네네.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B2가 지금 연일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 B2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네. 시장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겠죠. 이제 여기 한번 쫙 몰아서 하면 그래도 수익이 나겠다 네.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강세 랠리가 이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 23조, 네. 23조 1,994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23조를 넘어선 거는 그 신용 융자 네. 잔고가 23조 넘어선 거는 이제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오. 그게 이제 4월. 네. 4월에 처음으로 이제 23조를 넘어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월 26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 26일인데 23조 1,900억을 넘었으니까 네. 와, 이거 4월 말까지 가면은 어쩌면 24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막 이렇게 되면은. 네. 자, 그래가지고 아무튼 상당히 지금 사상 최초로 23조를 넘어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정말 엄청납니다. 아까 그것도 이제 23조 1,994억도 22일 기준이에요. 네. 22일 기준이니까 또 4월 30일 기준으로 또 다시 잡아보면은 또 어떻게 또 계속해서 최대치를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1998년에 처음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1998년 이래로 사상 최초로 계속 경신이 되고 있고 2020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18조 5천억 원 정도였어요. 18조 5천억 원 정도에서 2021년 1월에 또 21조까지 올라가면서 또 2월에는 21조, 3월에 22조 그러면서 23조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식으로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또 5천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그렇죠. 약간 그 증시의 흐름이 네. 약간 또 다시 주식 쪽으로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돈이 맞아요. 몰리지 네. 않는가. 그러면서 돈을 막 빌려가지고 아이고, 영혼까지 갈아넣어서 영끌로 음. 막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좀 저는 약간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죠. 위험해. 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보여. 왜 그러면은 이게 돈을 빌려서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빌리면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돈을 빌리고 낼름 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네. 갚아야 되는데 그럼 갚으려면은 주식 돈 빌려서 갚았는데 그러면 팔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결국은 네.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때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팔게 되면 그 물량이 또 23조만큼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맞아요. 물론 또 네. 갚은 다음에 또 다시 빌려서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갚은 다음에 또 빌리고 또 팔고 갚고 또 빌려서 또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물량이 언젠가는 좀 약간 폭탄처럼 네. 터질 만한 물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상당히 저는 좀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약간 이런 물량 때문에 공매도도 이제 5월에 재개되는데 네. 이거랑 신용 잔고 물량이랑 같이 좀 네. 터지면은 같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실용융자 잔고와 또 지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 신용 융자 잔고와 네. 지수가 이제 지수의 강세에 따른 일종의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행 지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은 네. 시장이 좋으면 신용 융자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3월, 네. 작년 3월에 이 시장의 그 신용 융자 잔고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1,400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지면서 2,000에서 1,400까지 떨어지니까 계속 융자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1,400에서 3,000까지 올라오면서 3,200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늘어나는 뭐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죠. 돈을 네, 더 끌어 그렇죠. 써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코스닥 1,000포인트 또 코스피는 3,200 이런 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레버리지를 돈을 빌려서 쓰는 레버리지 투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금리도 낮기 때문에 그렇죠. 저금리 네. 시대라서 돈을 약간 빌려서 이자 부담도 별로 없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함정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돈 빌리면요. 네. 증권사 신용은 네. 좀 이자가 세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은행에서 빌리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네. 만약 은행에서 신용 대출이다 그러면은 좀 낮잖아요. 네, 이자가 2% 3%밖에 안 되는데 증권사 거는 타 보면 모든 증권사가 다 6% 7%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높네요. 네, 원래 그래요. 그 오히려 이제 스탁론 쪽은 더 싸요. 스탁론은 차라리 2% 3%대인데 스탁론 한 단계 거쳐서 직접 빌려야 되니까. 근데 증권사 쪽은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주식 담보로 대출하는 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아. 좀 개인 투자자들의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또 이제 투자자분들의 매수 형태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동안에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사들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최고로 예.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1위인데 2위, 3위, 4위 다 합쳐도 네.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어요. 아, 네, 삼성전자 658억인데 네. 2위가 셀트리온인데 170억입니다. 셀트리온도 꽤 많이 샀어요. 2위입니다. 많이 샀네요. 네. 코스피에서. 네. 자, 그리고 3위 아모레퍼시픽, 4위 카카오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150억 밑으로 쭉 나오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샀고 녹십자, LG 디스플레이, 신풍지아, LG전자 순으로 코스피에서는 쭉 샀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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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네. 의외로 CJN을 가장 많이 샀어요. 시젠. 네. CJN이 354억 원. 오. 354억. 그러니까 아까 전에 코스피 2위가 셀트리온이었어요. 셀트리온 더 많잖아요. 네, 셀트리온이 170억인데 네. CJN을 354억 원이나 그러니까요. 돈 빌려서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와 그러면 종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고 네, 2위가 CJN이죠. 네. 합쳐서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셀트리온 2위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17억으로 코스닥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샀고 뭐 휴원스 글로벌. 네. 야 요건 좀 의외입니다.
휴온스 글로벌. 예. 휴온스는 그 그룹이에요. 그 보톡스. 보톡스로 이제 메디톡스 뭐 이런 휴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회사들보다는 규모는 좀 작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휴온스 글로벌이 그 보톡스 시작인데 요거는 이제 테마로 묶여서 올라간 것 같아요. 휴온스 뭐 정치 테마 이런 식으로 묶여가지고 올라갔는데 야 이거를 또 개인들이 115억이나 돈 빌려서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테마를 약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지금 보니까 테마가 크지 않는데 뭐 신풍제약 정도가 이제 뭐 코로나로 관련주로 볼 수 있고 휴온스 글로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 SFA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네. 순으로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인들의 신용 융자 잔고가 늘어난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언젠가는 터질 만한 그 매물대를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워낙에 시총도 크고 그런데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터져도 크게 워낙에 거래량도 많고 거래 대금도 많으니까 수급원이 많아서 크게 별로 타격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중소형주의 신용 융자 잔고가 많이 몰렸다라고 네. 하시는 종목은 좀 여러분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그쵸.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대형주는 그래도 이게 막 나와도 워낙에 또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 네. 그런 거 중소형주 신용 융자가 많이 몰리는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방금 전에도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신용 융자가 늘어나면요. 네. 이게 뭐 어쨌든 지수 강세에 따른 후행적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신용 융자도 같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근데 지수가 떨어지면 신용 융자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지수가 떨어졌을 때 만약에 지수가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럼 많이 떨어졌을 때 신용 융자가 떨어진다는 거는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엄청나게 사상 최초라고 했죠. 23조. 네, 맞아요. 네. 23조가 넘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지수가 하락했을 때 20조 밑으로 떨어졌다면 네. 지수가 떨어져서 신용 융자도 20조 밑으로 떨어지면 3조 가량을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럼 3조를 갚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3조를 만약에 다시 증시에 갚으면은 주식을 팔아서 갚아야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3조만큼의 예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매도세로. 그러면 3조가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3조 물량이 나오면은 엄청난 이 매도 물량이 쌓일 텐데 이거를 가격이 또 그만큼 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 폭탄에 어느 정도 위기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의 하락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또 지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자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한국은행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미국이랑 만약에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기조가 나온다. 지금 저금리지만.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스탁론이나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빌려도 2%대를 빌려도 나중에 결국은 변동금리로 하면은 4% 5%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2배나 이자를 더 많이 내면 부담스러워서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투자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또 많이 올라서 굳이 여러분들이 돈을 안 빌려도 맞아요. 지수 많이 올랐어요, 다시. 네. 돈을 안 빌려도 뭐 저는 뭐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뭐 주식 50% 현금 맞아요. 50%. 비중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주식 50% 현금 50%인데 돈을 안 빌리고 내 돈 재산에서도 50%는 현금을 떼어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주식을 팔고 근데 여기서 내 재산 올인하고 여기서 또 돈 빌려가지고 여기서 2배, 3배로 레버리지 풀려 내 재산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는 네.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만약에 뭐 아니면 도다. 네. 지수가 좀 올라가지고 나는 인생에 한 방 역전을 끌고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하면은 그렇게 살다가는 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오히려 빚이 있다면은 네. 빚을 지금 어느 정도 갚고 갖고 있는 돈에서도 50%는 현금으로 다 떼어놓자. 뭐 다른 뭐 예금이라든가 적금 이런 네. 식으로 그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B2가 연일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매도 물량 폭탄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셀트리온의 현금 흐름을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전문가님?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업이익률, 네. 순이익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가 나와야 영업활동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이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네네. 셀트리온인데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좀 땡겨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잠깐만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보이시죠? 영업활동. 그래서 지금 뭐 연별로도 나오고 분기별로 나오는데 이건 다 네. 플러스죠, 지금. 네네. 네, 그래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종목은 이제 플러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영업활동으로. 그래서 예전에 뭐 3천억, 4천억 원대였는데 지금 뭐 6천억 원대까지도 늘어나는 네. 이런 거 이제 오늘도 뭐 뉴스 나왔잖아요. 레퀴로나주. 그렇죠. 레퀴로나주 이제 한다고 정식으로 네네네. 치료제. 맞아요. 코로나 치료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예상치로 이 부분, 이 노란색 부분은 예상치인데 예상치로 6,700억까지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영업활동 흐름은 아주 잘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잘 되고 현금 흐름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양호하다. 이게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고 플러스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보이는 게 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인데 여기는 또 다 빨간색이거든요. 마이너스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나요, 전문가님? 네, 이거 지금 투자활동 이거 네, 다 빨간색. 네.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은 네. 플러스가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식을 잘 몰라도 사실 네. 당연히 플러스 나와야지 이러는데 투자활동 인한 현금 흐름은 지금 네. 마이너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셀트리온 왜 그래서 이래? 제가 물음표였어요. 네, 이거 왜 이래?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이 셀트리온 네. 현금 흐름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네. 바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1번, 이건 말하는 1번이 거예요. 아니라 2번 질문이 더 중요했던 네, 거예요. 일본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르면 네.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산수만 해도 그냥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요. 초등학생 모를 수 있다. 초등학생은 그냥 현금 영업이 뭔지 모르니까 네네네. 현금 흐름. 네. 근데 이거 뭐 상식적으로 한 20살 이상 되면은 영업을 잘해서 현금이 좋다. 이건 플러스가 나오는데 투자활동으로 이거는 도대체 뭔가 싶을 텐데 네. 지금 셀트리온이 네. 잘 되고 있는데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셀트리온 투자활동이나 현금 마이너스가 네. 좋은 거예요. 이게 투자활동 여기 있죠. 이게 마이너스 나와야 좋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면요. 이게 투자 활동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회사에 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투자를 했다는 거고 네. 플러스가 나오면요. 네.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매출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인데 근데 이제 뭐 다 비용 처리하고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인건비도 주고 월세도 주고 관리비 주고 그럼 남는 돈이 30억이라 치면요. 30억을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투자라는 거는 공장이면 공장 설비를 늘린다는 것. 뭐 아니면은 추가 인력을 뽑는다는 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뭐 아니면은 새로운 연구 개발 들어간다. 네. R&D 뭐 이런 거. R&D로 들어가서 연구 개발에 뭔가를 시설을 늘린다던가 재료를 늘린다던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나와야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고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이 돈이 있는데 네. 돈을 새로운 거를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송국으로 칠게요. 이 방송국으로 치면요. 네. 이런 노트북 있죠. 이런 노트북을 그쵸, 사는 그쵸. 이것도 투자잖아요. 투자죠.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카메라도 설비가 있는데 네. 여기 앞에도 이제 카메라가 쭉 있잖아요. 네, 그렇죠. 쭉 있는데 이게 또 회사 잘 되면 카메라도 또 좋은 걸 바꿀 수도 있고 더 좋은 거. 네. 이런 화면 뒤에 네. 이렇게 뭐 화면 더 좋은 모니터, 화면. 네, 이런 것도 예전에 저희 바른결제 TV에 이거 없었거든요. 예전에 계셨으니까. 네. 예전에 없었어요. 이 뒤에 이렇게 모니터 이게 화면 없었는데 네. 이런 카메라 설비라든가 이런 화면들 뒤에 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테이블 네. 밑에 하얀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나와야지 회사가 이렇게 뭔가를 투자를 해서 사무실 집기 같은 것들 사고 이런 거 투자 안 하고 계속 플러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펜이 떨어졌어요. 사무실에서 펜이 떨어졌는데도 펜도 안 바꿔줘. 펜도 야 네 돈 네 돈으로 사. 네. 네 돈으로 사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냥 컴퓨터 고장 났는데 컴퓨터 안 사죠. 너 이제 컴퓨터 쓸 자격도 없어. 종이로 다 써. 너무 슬픈데. 종이로 써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 보고서 이런 네. 기한서 컴퓨터 고장 났는데 컴퓨터에 투자하기도 싫은 거죠 회사가. 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투자 활동은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아. 네,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셀트리온은 정상적인 투자를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 활동 현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에서 또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게 재무 활동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거기는 아까 보니까 또 플러스 마이너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든 플러스가 나오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기업에서 음. 이 빚이 있잖아요. 부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재무활동이나 현금 흐름 있죠. 네.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마이너스는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어. 빚을. 부채를 갚으면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뜨고요. 여긴 플러스로 나오는데 이런 거는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왔다는 건데 또 여기는 뭐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가 돈을 이제 갚을 것이다. 이건 예상치니까 노란색은. 돈을 이제 갚을 것이다라는 것들. 이제 이때 2020년에 확 돈을 땡긴 것 같아요. 빌린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왜냐면 뭐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뭐 항암 치료제도 만들고 하면서 자 그러다 이제 다시 한번 좀 갚아 나갈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것도 그렇지만 부채 비율도 봐요. 밑에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있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37%였는데 지금 46%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돈을 약간 빌린 것이다. 요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46%까지 늘어났다가 이제는 조금씩 갚아서 31%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여기 마이너스로 뜨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부채 비율과 비슷한 흐름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는 돈을 갚았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는 돈을 빌렸다는 것. 근데 이제 부채 비율만 그냥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 비율하고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또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네. 두 개 다 마이너스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정리를 해야 이제 돼요. 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 당연하죠. 이렇게 하나씩만 네. 보면 이렇게 뭔가 상관관계를 모르잖아요. 네, 이거를 네. 세 가지를 동시에 잘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이제 과도하게 빚만 안 지면 돼요. 네. 적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돈을 약간씩 빌려서 하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늘어나지만 않으면 과도하게 플러스 큰 수치만 안 나오면 네. 그나마 좀 괜찮다. 그리고 밑에 부채 비율이 한 100%만 넘어서지 않으면 아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46%니까 사실 30%에서 40%대까지 늘어난 거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100%만 넘어서지 않으면은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재무활동이 플러스 나와도 약간만 돈 빌렸다 또 금방 갚고 이렇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현금 영업 활동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투자는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사무 집기 사고 이렇게 막 네, 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테이블도 거죠. 사고 네. 컴퓨터도 사고 컴퓨터도 막 모니터도 늘리고 막 2개, 3개, 4개까지 네. 늘리고 하는데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투자는 하는데 네. 계속 회사는 적자 보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밑에 이 독이 있는데 밑에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네. 투자를 해서 자꾸 돈을 쏟아붓는데 여기로 물이 자꾸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밑빠진 독, 결국은 이제 계속 마이너스 회사를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중단할 필요도 있겠죠. 너무 그렇죠. 투자를 많이 네. 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면은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인생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를 빨리 내면은 시속 100km, 200km 가면은 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늘리면은 더 회사가 위기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불 붙게 하다가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늘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 투자 활동을 약간 마이너스를 좀 줄이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고요. 약간 멈추는 거죠. 속도를 달리게 하다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투자를 아예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투자를 아예 네.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또 다시 잡아가지고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뭐 간부 회의든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방향을 잡았다 싶으면 그때는 또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활동을 해야 현금흐름이 플러스고 영업 활동이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잖아요. 네. 계속 이 상황이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막 몇 년, 5년, 10년 지속됐다. 네. 그러면 투자 활동 아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또 임직원이 와가지고 간부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는 그것도 문제예요. 네, 네. 법인은 있는데 와서 그냥 놀다가 집에 가는 겁니다. 아, 그럼 주주들은 속이 타겠죠. 당연히 속이 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이 투자 활동이나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찍혀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야. 최악의 경우에는 네. 투자를 그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또 현금 흐름이 이렇게 뭐 유보금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대표가 투자 활동이나 현금이 플러스로 찍혀 있는데 이런 게 막 1년, 2년 지속됐다. 근데 주주총 했는데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비전 제한도 없고. 그러면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 대표랑 경영진이 네. 이 돈을 갖고 튀을 수도 있어요. 횡령, 배임 어머, 뭐 이런 어머,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투자 활동이 만약에 플러스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주님들이 네. 빨리 주주총회 참석을 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진짜 해야겠네요. 네. 아, 지금 돈을 쌓아 유보금이 있는데 네. 유보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유보금이 맞아요. 있는 네. 경우에 왜 투자를 안 하느냐 그러면서 항의도 하고 근데 합당한 증거를 댈 수도 있어요. 근거를.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산업 이 업종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마이너스를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네. 업종 적자를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약간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뭐 괜찮겠죠. 나중에 또 산업이 풀려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거 막 횡령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적극적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주주총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참여 뭐 회사 전화도 하시고 네. 주식 담당자한테 뭐 그런 것도 정확히 알아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 활동을 현금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낫다, 좋겠다. 이것만 오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셀트리온 재무제표를 통해서 세 가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진양화학입니다. 진양화학은 권인영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진양화학에 대해 궁금해요. 6,200원에 샀는데 자꾸 내리고 있어요. 처음 해보거든요. 진양화학은 오늘 4,330원에 시작해서 4,3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오세훈 테마주 힘 빠지나. 힘 빠지나. 네, 뭐 오세훈 시장 이제 당선되면서 네. 이제는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양그룹, 뭐 진양화학이라던가 뭐 진양 여러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다들 좀 이제 테마로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났죠. 테마로서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진양그룹의 그 기업 내재 가치를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내재 가치는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는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편이고. 자, 뭐 최대 주주가 진양홀딩스인데 지분이 60%로 아주 높습니다. 진양홀딩스가. 그래서 진양홀딩스가 60%를 굉장히 많이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진양홀딩스가 사실은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네. 진양화학보다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진양화학보다는 이제 테마는 다 끝났으니까 네. 그냥 내재 가치로만 따져봤을 때 두 종목 비교해보면 진양화학을 좀 팔고 차라리 진양홀딩스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근데 이분은 네. 지금 판다면 손절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거의 진양홀딩스랑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네. 손절을 하더라도 이제 차라리 진양홀딩스가 낫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뭐 합성수지 사업 부문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회사가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네.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아주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쏘쏘 쏘쏘. 그냥 보통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때 시장 당선되면서 다 떨어졌어요. 네. 급락을 했고 이제 저점에서 좀 다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진양 화학이 네. 그렇게까지 막 실적이 막 강세이고 막 이런 엄청난 성장성이 있고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적자랑 흑자랑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종목은 뭐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차라리 이 종목을 매도하고 진양 홀딩스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 종목 올라갈 때 이거 10% 올라갈 때 진양 홀딩스가 약간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양화학 자체만 봤을 때는 회사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인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진양화학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진양홀딩스를 매수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 분석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대장주 가지고 네. 오셨네요. 네. 삼성전자 TV 판매 세계 1위. 이거를 지금 16년째 16년째. 기록한다는 건데요. QLED 8K예요. 네. QLED 8K라서 이거 지금 최첨단이죠, 최첨단. 그래서 16년째 1위, 판매 1위. 굉장합니다. 그렇죠. 굉장하고 굉장한 거죠. 네. 기술력을 좀 보면요. LED 소자 40분의 1 크기인 퀀텀 미니 LED가 빛을 세밀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고 또 무빙 사운드 프로, 스피커, 사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동시에 사운드를 출력하고 있어서 네. Q 심포니로 풍성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또 TV와 검은 테두리 바탕에 베젤 있잖아요. 핸드폰도 끝에 베젤이 있는데 그게 2.3mm라서 굉장히 얇아요. 예전에 핸드폰도 베젤이 큰 거였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TV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 이 화면이 있으면 끝에 이게 굉장히 얇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V 화면을 최대 4개까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멀티뷰가 돼요. 그러니까 TV가 이렇게 있으면요. 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컴퓨터 모니터 그것처럼. 그렇죠. 네. 뭐 그런 것처럼 4개로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중계다 그러면요. 스포츠 중계를 만약에 소리로 안 들어도 되는데 그냥 화면만 보고 또 뭐 뉴스 같은 걸 틀어놓고 뉴스는 소리가 네네. 중요하니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음악이다. 음악은 소리가 중요하니까 그쵸. 음악을 틀어놓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것들을 뭐 자막이 흘러가는 거 이런 증권 방송 같은 거 하나 네네.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랑 오. 이거를 화면 보는 거를 좀 다르게 배치하는 거. 네네. 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하나 틀어놓는 게 좋은 게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 밑에 자막이 나오고 우리 지금 보면요 지금 뭐 종목 이렇게 나오죠. 숫자 네네, 나오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면 네. 떨어지는 거. 이런 걸로 하나는 틀어놓고 지수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 이런 걸로 소리가 없더라도 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4개까지 틀어놓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좀 QLED 삼성의 강점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TV 판매를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공장, 오스틴 공장이라던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 지금 약간 눌림목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배당도 굉장히 또 많이 주고 있고 배당주로서 또 성장주, 우리나라 성장주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의 또 뭐 이런 러브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83,0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TV 부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16년째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0.55%의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도 빨간불이 유지하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